네, 안녕하세요. 우순재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소가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야사에서 이제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금강가야. 이제 우리가 삼한 시대에 보면은 변진구야국 그러면 김해죠. 그게 나중에 이제 금강가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변진 아야국, 이게 이제 아라가야가 되는 거예요. 하만. 그 다음에 이제 소가야가 또 있습니다. 이 소가야는 해변가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여기 보면은 삼국유사 오가야 쪽에 소가야는 지금의 고성이다. 정확하게 나오죠.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고성군은 고자군이라고 하였다. 삼국지 위서 동의전 여기에는 변안에 12국이 있는데 그 중에 고자 미동국이 있다. 이것은 고자 요거를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뭐 고자라고도 얘기하고 고자가야라고도 얘기하는 삼국 사기 지리지에 따르면 고성군의 영연이 세 개가 있는데 지금의 사천시 사천면에 있고 요거는 사무현 지금의 진주의 동쪽까지 포함하고 있는 게 일선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 지역이 고성하고 이렇게 이제 고성군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구야국은 김해라 그랬죠. 안야국은 하만이죠. 근데 고자 미동국은 고성이다. 이렇게 이제 비정이 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나중에 소가야로 이제 발전이 되는 거죠. 늑도유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그 역사에 등장하고 그 다음에 발굴을 해보았는데 이미 설명을 다 드렸지만은 늑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삼천포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천으로 들어갔죠. 지금은 이제 사천이에요. 옛날에는 삼천포였죠. 여기에 늑도라는 조그만 섬이 있어요. 여기를 발굴했는데 BC 2세기에서 1세기 전반까지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일본의 야요이 시대의 토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중국이 사용했던 동전, 반량전이 나와요. 이게 언제냐? BC 221년에서 BC 120년 사이에 사용한 동전이 나오고 판상철부, 우리 그 철정 이전에 이렇게 사용했던 철 덩어리, 그러니까 중간 소재분이죠. 저걸 갖다 대장간에서 두드리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하고 교역을 했다는 게 증명이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1세기가 되면은 이제 달라져요, 상황이. 지금까지는 늑도가 이 국제무역의 거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독점한 거죠, 독점. 그러다가 이제는 사천뿐만 아니라 사천의 방지리 유적, 김해, 부산동, 해안동, 대성동, 울산까지 등장해요. 울산의 달천, 매곡동, 약수 이런데, 그러니까 다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늑도가 병행하는 거죠. 그러다가 BC 1세기 후반에서 AD 3세기 전반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모든 국제교역의 중심지가 김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가야가 발전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뭐냐면 구야국, 금강가야국. 근데 주로 일본 쪽은 이들하고 교역한 그 거점이 어디냐? 노국이에요, 노국. 이 노국이 어디 있었냐? 후쿠오카시에 있었어요.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거기가 이들하고의 교통로였다. 이렇게 교역로. 자, 이게 늑도예요. 이게 남해죠. 남해 섬이에요. 여기 조그만 섬이 있어요. 여기 지금 다리가 낮았어요. 네, 여기. 그리고 여기 쓰시마를 통해서, 근데 쓰시마도 보면은 이쪽에는 유적이 거의 없어요. 이쪽에 물려 있어요. 특히 이쪽에.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 어디로 가냐? 여기 가라츠예요. 여기가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들어갔지만 이렇게 들어갔던 거예요. 이렇게. 네. 그거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성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소가야로 들어가야 되니까. 고성읍에 가보면은 폐총이 나와요. 바닷가니까. 폐총이라는 게 뭐냐? 제가 가보니까 이 바닷가에서 이 고기를 잡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바닷가에 가면 뭐가 많으냐? 조개가 많아요. 조개가 막 도망가는 게 아니니까 그냥 주워 담으면 돼요. 근데 그걸 끓여서 먹는 거예요. 근데 알맹이는 먹고 껍질은 딱딱하니까 버리겠죠? 근데 누가 쓰레기를 멀리 가서 버립니까? 자기 옆에다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게 쌓여서 산이 돼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폐총이라 해요. 폐총. 조개 무덤. 근데 문제는 거기서 살았어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그럼 멀리 가서 묻는 게 아니라 거기다 묻어. 집 옆에다가. 우리도 그러잖아요, 시골에 가면. 선산도 바로 옆에 있고. 거기다 묻은데 특징이 뭐냐면 이 폐총에 발굴을 해보면은 이 우리나라는 산성 토양입니다. 그래서 뼈들이 다 삭아버려요. 없어져요. 그런데 이 폐총은 알칼리라 이 뼈가 그대로 있어요. 사막도 그렇거든요. 실크로드 쪽에 가보면 사막에 이렇게 발굴을 했는데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그 이집트는 내장을 갖다 이렇게 썩을까봐 다 꺼내서 방부 처리를 하잖아요. 거긴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애를 뵀는데 그 아줌마가 죽었어요. 근데 아마 사산했나 봐요. 근데 애가 속 안에 있어요, 뱃속에. 근데 그게 그대로니까. 근데 이게 건조지대라 비가 안 오니까 피부가 약간 수축될 뿐이야. 그리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 그리고 이게 화장이 돼 있는데 이 화장빨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징그러워요. 예. 그래서 이 폐총 유적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근데 발굴했는데 아래층, 아래쪽하고 위쪽이 나왔어요. 근데 아래쪽에서는 뭐냐면 야철지가 나오는 거예요. 쇠를 다뤘던 야철지. 이 연대가 어떻게 하냐? 1세기에서 3세기예요. 위에 층은 제사유적이 나왔어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 청동 장식이 나는데 두 마리의 새가 마주보고 있는 장식이 나온 거예요. 아까 보세요. 하만의 아라가야 그 금동관이 보면은 봉황이 마주보고 있잖아요. 예,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언제 거냐? 4세기 때예요, 4세기. 그리고 4세기에서 5세기 때 뭐가 나오면 제사유적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 중국에서 들어온 청동 거울. 그 다음에 왜? 일본이죠. 일본이 썼던 광형 동목. 그 다음에 야요이 토기. 이런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소가야가 바로 중국이나 일본하고 교육을 했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자, 요게 소가야 왕의 계보입니다. 이름만 나와요. 이름만. 소가야 시조에 우리가 이제 그 위키에 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말로왕이에요. 시조죠. 쭉 이렇게 돼요. 맨 끝에 이형왕이에요. 554년에 멸망했다. 그리고 이분은 김수로 왕의 동생이었다.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포상팔국과 소가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러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그 금강가야가 성장하는 그 동안 가장 위기를 맞았던 때가 언제냐? 바로 이 포상팔국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삼국 사기에 신라봉기 내왕 14년 쪽 209년입니다. 포상팔국, 그러니까 포상이라는 게 뭐냐면 포구에 있는 8개의 나라, 그러니까 바닷가에 있다는 거죠. 이들이 힘을 합해서 가라를 쳤다. 어디냐? 바로 이제 금강가야를 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신라의 구원을 요청해서 그들을 물리쳤다. 근데 물계자 열전, 삼국사기. 여기 보면 나해왕 17년, 212년입니다. 좀 지났죠? 포상팔국이 모의하여 아라가야를 쳤다.
이제는 금강가야가 아니고 아라가야를 친, 하만을 친 거예요. 아까는 김해를 쳤는데. 그래서 신라가 또 구해줘요. 그러자 이번에는 골포, 칠포, 고사포 이 세 개의 나라가 8개 나라 중에 신라를 쳐버렸어요. 가라성이라는. 이게 어디냐? 지금의 울산이에요. 그러니까 세 번에 걸친 전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8개 나라 중에서 골포는 어디냐? 지금 창원 지역이에요. 칠포는 어디냐? 칠원 지역이에요. 고사포국은 고성이고 사물국은 사천. 이렇게 비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뭐냐면 소가야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보셨죠? 늑도서부터 이렇게 계속 성장해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력들이 이제 공격을 한 거죠. 예. 근데 이제 다행히도 금강가야나 아라가야가 잘 막았어요. 왜? 신라가 도와줘서. 그러면서 이 금강가야도 번성을 하게 되고 아라가야도 번성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기회가 역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소가야 토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세기 때는 고식의 도질 토기. 그러니까 와질 토기는 연질 토기를 잘 부서져요. 이 도질 토기는 이렇게 쇠소리가 나죠. 이렇게 땅땅땅. 이렇게 경질 토기에 단단해요. 손톱으로 문질러도 안 물러질러요. 근데 연질 토기는 손톱으로 하면 이렇게 문질러져요. 부서져요. 자, 5세기가 되면은 비로소 소가야의 특징적인 토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굽다리. 이렇게 기대가 있으면 이 다리 하단에 이렇게 돌대를 돌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장방형의 굽구멍이 있다든가 아니면 삼각형의 투창, 굽구멍이 뚫려 있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요게 이제 소가야 토기의 특징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기대, 그릇 받침. 그러니까 이렇게 그릇을 놓기 위한 주로 이제 제사에 많이 쓰죠. 이렇게 되었고, 그게 기대라 그래요. 그릇 받침. 요게 원통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요게 특징적이죠.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고배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 투창이 장방형, 삼각형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넓은 입구멍 단지 이렇게 아가리가 이렇게 벌어진 그런 거.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냐? 고성의 송악동 고분, 고성의 내산리 고분, 진주의 가자동 고분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했어요. 요겁니다. 요거. 네. 이렇게 삼각형. 그 다음에 여기 장방형. 이렇게 장방형이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제 토기를 놓는 거죠. 4세기 말부터 소가야 양식의 그 기대가 어디에 나타나냐? 남강 쪽에 출현을 됩니다. 근데 400년에, 그러니까 5세기가 되죠. 광개토대왕의 남정으로 인하여 금강가야가 붕괴됩니다. 완전히 망하죠. 그래서 5세기 초에 이 남해안 일대하고 내륙 지역에서 이 아라가야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전기 가야 연맹에서 금강가야하고 나란히 이렇게 그 번성했던 아라가야의 그 교육로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고성의 아라가야 양식의 이 토기들이 그러니까 이제 아까 삼각형이라고 했잖아요. 요게 어디에 나타나? 환강 중상류. 그다음에 남강 중상류, 환강 중상류 여기에 아라가야 대신에 소가야 토기가 쫙 깔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세기 전반에는 어떻게 되냐? 고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이제 아라가야를 대체하고 남원의 아양, 전남의 동반부까지 진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퍼져나가요. 그 다음에 이제 5세기 중반에는 합천, 서부 지역, 남원의 아양 지역, 그 다음에 마산, 창원, 김해, 칠원 이런 데에도 소가야 토기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5세기 후반이 되면서는 어떻게 되냐? 그게 사라지고 대가야 토기가 쭉 깔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남 동부 지역까지 쭉 이렇게 하면서 이 소가야의 세력이 위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6세기 전반에는 고성의 동해면, 영어면, 사천, 하동, 진주 이런 데 이제 그 소가야 토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십시오. 여기가 소가야식 토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여기에 소가야식 토기.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삼각형이잖아요. 삼각형이 요런 데도 이제 조금씩 다른 거하고 섞여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네, 여기도 요런 지역. 요런 지역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거의 중심 구역이고 요거는 이제 교류를 했던 그런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동아시아 문화재 연구원에서 그 작성된 지도를 한번 보면은 요게 이제 그 삼국시대, 요게 고성군이거든요. 고성군의 삼국시대 그 유적의 분포도입니다. 요걸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요. 중심 센터가 고성읍이죠. 여기를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여기에도 또 중요해요. 요게 내산리 쪽이거든요. 이 내산리는 왜 중요하냐? 이게 바로 교역로예요. 교역로. 일본으로 건너가는 교역로. 금강가야가 무너지면서 이쪽 그 김해 지역이 신라 이 영향권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낙동강으로 내려가는 루트가 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전진하게 되는 게 어디냐면 이제 그 지금의 섬진강 유역으로 하동 쪽으로 이렇게 진출을 합니다. 근데 거기가 백제가 들어오면서 거기가 또 막혀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고성 쪽을 택한 거예요. 이 소가야 쪽.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이용하게 되냐? 이 내산리 지역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아까 설명을 드렸던 이제 요 지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알게 되면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내산리 고분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성의 내산리 고분군은 고성읍 동쪽 적포만을 바라보고 있다. 이게 이제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여기죠. 여기. 이렇게 딱 품고 있어요. 그런데 요 동해면 내산리의 구릉에 5세기 말에서 6세기 전반의 무덤들이 있는데 그것이 내산리 고분군이에요. 내산리 21호분은 직경이 19, 최대 높이가 2.5, 꽤 큰 거죠. 그리고 석각이 이게 발굴했는데 3기 정도가 중앙에 있고 나머지 12기가 이렇게 쭉 퍼져 있어요. 근데 이 형태를 보면은 가야보다도 이 백제, 나주의 보감리 고분, 영산강 이쪽하고 매우 유사해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출토품 중에 유물 중에 유리구슬을 보면은 백제 문영왕릉 거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꽤 백제하고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소가야는 특히 해상 루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백제라든가 왜 신라 이런 물품들이 나오거든요. 이들하고 교역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5세기 후반부터 6세기까지 이 외하고의 교역의 주체는 대가야가 아니고 대가야가 어디를 통해서 소가야를 통해서 이렇게 교역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해양 루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고성이잖아요. 일로 쭉 가면은 중국으로 들어가죠. 여기서 쭉 가면은 일본으로 들어가죠. 여기는 이제 신라, 여기 백제. 근데 여기가 이제 대가야란 말이에요. 대가야가 일로 가던 길이 신라에 의해서 막히고 이쪽으로 내려갔던 길이 백제에 의해서 막혔어요. 섬진강. 이건 낙동강, 섬진강. 그러자 이 대가야가 어디를 하게 되느냐? 소가야를 통해서 이쪽과 이쪽을 오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소가야가
이 대가야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내산리 고분군이에요. 요게 이제 중심,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방사선 형태로 이렇게 다 무덤들이 이렇게 있죠. 예, 그거를 아까 설명드린 거예요. 거기서 나온 유물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송악동 1호분. 요거는 이제, 고성에 가면은, 가장 중요한 고분이 바로 이겁니다. 아까는 이제 교역 루트고, 요건 이제 중심 세력이에요.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에 걸친 24개의 무덤이 있어요. 근데 1호분을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3개가 중첩되어 있어요. 그래서 A, B, C라고 명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일 남쪽에는 I 1번, 1, 2, A, B, C, D, 2가 있어요. 요게 제일 먼저 축조가 됐는데 요게 4세기 말에서 5세기 전반에 걸친 거다. 맨 처음에 이제 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가장 남쪽에 있는 건데 여기는 수열식 석곽이 있어요.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9개가 이렇게 석곽이 이렇게 쭉 배치되어 있어요. 여기서 나온 것들은 못 낀 항아리, 그 다음에 구멍이 뚫려 있는 작은 항아리, 그 다음에 이제 그 술잔, 고배, 그 다음에 접시, 뚜껑, 그 다음에 마구류. 요거는 5세기 말에서 6세기 전엽에 해당됩니다. 요겁니다. 1호분. 여기 보면은 뭐같이 생겼어요? 일본의 전방후원분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 강구 교수님 그 정신문화원에 이거를 그 전방후원분이라고 끝까지 주장을 했어요. 발굴을 했어요. 아니에요. 쌍무덤이에요. 우리 가면은 황남대청 황남 있잖아요. 그 두 무덤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런 형태예요. 지금 이거 발굴한 겁니다. 요거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분이 제일 그 전방후원분을 맨 먼저 그 우리나라에서 연구를 제일 많이 한 분인데 다 전라도 쪽에 있는 건 다 발굴했는데 다 전방후원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게 이건데 이건 해보니까 이것만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 뭐랄까 발굴하면서 이제 모든 게 다 밝혀졌죠. 예. 그래서 하여튼 여기가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무덤 중에 하나입니다. 요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1호분에서 1비호분. 요거는 조금 틀려요. 아까하고. 아까는 여기는 이제 수열식이잖아요. 수열식. 예. 근데 요거는 횡열식이에요. 그리고 또 석실분이에요. 이게 서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커요. 근데 여기서 나타나는 이 석실분의 특징이 아주 특이해요. 벽면이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고 문주석이 있고 문지방석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무덤둘레 이렇게 굴을 팠는데 이렇게 구덩이를 동그랗게. 그 요거 이제 나주에 가면 많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 원통형 토기가 나와요. 이 원통형 토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일본에서는 환으로 변하거든요. 이게 어디 거랑 똑같냐? 큐슈. 일본 큐슈에서 요거랑 똑같게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은 대가야, 그 다음에 영산강의 백제계, 또 신라계 이런 유물들이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송악동 1시호부는 터널형 천정을 가지고 행여식 석지물이고 여기서 대가약의 신라계 유물이 나오고 있다. 자, 어떻게 생겼냐? 이게 송악동 고분군이었는데 여기 아까 얘기한 이거 보세요. 이게 빨간 칠했죠. 이렇게 빨간 칠했어요. 이게 석실분이죠. 행여식 석실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 큐슈 지역에서 나오는 고분의 형태다. 이렇게 그쪽하고 꽤 교류가 이렇게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B호분, 이것도 이제 똑같습니다. 횡열식 석실분이 있고 그 옆에 수열식 석실이 한 개가 같이 있어요. 예, 이렇게.
그리고 시호부는 어떻게 되냐면 국융상 이렇게 동그래요. 천정이 이렇게 편편하지. 아까 보면 편편하잖아요. 이게 동그래요. 그리고 요거는 행열식 석실분이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석실은 가야에서 처음으로 조성된 세장이라는 건 낄따란 장방형의 석실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송악동 1호분에서 나오는 유물들이에요. 요거 기대. 요거 보면 장방형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이렇게. 이런 형태. 요건 이제 말 뒤에 엉덩이 부분에 이렇게 은행잎처럼 이걸 행엽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1호분에서 출토가 됐다. 이렇게. 자, 소가야 토기가 일본에서 나오는데 어디 나오나 그걸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가사키현에 속하는 게 이제 스시마죠. 스시마. 스시마의 고우노사에 토토가마 야마 유저 미시마 유저 고분군 이런데 뭐가 나오냐? 삼각형 투창이 나와요. 삼각형. 이 구멍이 삼각형으로 뚫려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규슈의 오이따현. 예, 오이따현에 여기서도 똑같은 게 나와요. 삼각형 투창이. 요게 이제 뭐냐면 소가야 양식의 거다. 그 다음에 이제 5세기 전엽이 되면 후쿠오카현. 예, 고데라 고분군, 이케도 우에 고분군. 이런 데서 삼각형 투창. 똑같죠? 예, 예. 이런 것들이 쭉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요시다케 유적에서는 아까 장방형, 이렇게 낄따란 형태의 구멍이 뚫린 거. 그거 아까 보셨죠?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예, 요게 이제 소가야의 양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소가야 양식.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사가현. 사가현은 후쿠오카의 서쪽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아까 그 구멍 뚫린 그런 거. 요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마모토. 이제 그 사가현의 밑에 이하에 있는 거. 이것도 똑같은 게 나와요. 그리고 돌대를 돌린 게. 그 다음에 이제 후쿠오카의 제일 밑에 서쪽이죠. 밑에. 그러니까 쿠마모토 밑에입니다.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통영기대하고 발영기대 요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동쪽 제일 끝에 미야자키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나오는 거는 통영기대 요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요게 어디냐 하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요게 이제 스시마고 이게 후쿠오카, 사가, 구마모토, 이게 오이타, 그 다음에 여기 미야자키, 규슈 전체에 쫙 깔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규슈에 거의 집중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아까는 우리가 아라가야를 보면 어디 있습니까? 이 시코쿠가 중심이었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 소가야는 이쪽이 중심입니다. 근데 아까 대가야 쪽을 보면은 어느 쪽이에요? 이쪽이 중심이잖아요. 후쿠이, 특히 후쿠이. 여기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야마다 특징적이에요. 그 가야는 연맹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사불란한 게 아니라 이렇게 각계격파로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가현은 어디냐 하면은 여기가 시가현입니다. 여기가 교토거든요. 이쪽, 이 비와코, 비파오의 동쪽 부분, 동쪽 아랫부분, 여기가 바로 시가현이에요. 여기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시가현의 이리에 나있고 유족에서는 일단, 그러니까 한단으로 되어 있는 장방형, 이렇게 낄따란 그 투창이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가야 양식의 토기가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슈의 후쿠오카현 아사쿠라요에서는 4세기 말 스에키라는 건 아까 경질토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딱딱 두드리면 쇠소리 나는 그게 1세대 이게 4세기 말에 그 다음에 키나이는 오사카 쪽입니다. 오사카 쪽에 세라무라
이 토기 여기 유명하거든요. 여기 토기가마가 뭐 거의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 보면 5세기에 제작된 요거는 1세대, 2세대가 되겠죠. 그리고 시코쿠 에이메현 여기에도 보면은 삼각 투창 고베, 그 다음에 발형 고베 이런 것들이 초기에 스에키를 만들었던 양식이 나온다. 이게 이제 소가야대 초기 스에키. 그러니까 어디냐면 여기죠. 에이메 여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소가야는 이 해양 세력입니다.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쭉 들어가면서 주로 요 큐슈를 중심으로 해서 포진이 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아라가야는 이쪽 시코쿠를 중심으로 해서 포진이 되어 있고 대가야는 이 후쿠이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지역에 포진이 되어 있다. 그래서 유물이 나오는 분포 지역의 중심 분포 지역이 전혀 틀려요. 그 중에서 이제 그래도 중심 세력은 대가야죠. 대가야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소가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라가야는 금강가야와 같이 성장을 했어요. 소가야도 마찬가지고 쭉 성장해 오다가 금강가야가 붕괴됐지만 아라가야는 건재했던 거죠. 소가야도 건재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중까지 쭉 있는데 아라가야 그 하고 달리 이 소가야는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그 대가야가 그들을 통해서 일본을 오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그거를 증명해 주는 게 그 고성의 내산리 고분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